지금부터 투썸플레이스 공정위 신고 기자회견을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전국 가맹점주협의회 사무국장 이중선입니다. 투썸플레이스는 사모펀드 칼라이에서 인수한 후 과도한 물류비, 모바일 쿠폰 차액 부담, 가맹점에 전가하고 필수 품목 최소화, 가맹점의 텀블러 할인 비용 전가, 물품 구매 카드 결제 불가, 근접 출점으로 인한 피해 등으로 가맹점주협의회는 경기도 분쟁조정협의회에 분쟁조정을 신청하고 가맹본부와 수차례 협의를 가졌으나 결국 협의가 결렬되었습니다. 이에 투썸플레이스 가맹점 대표자 협의회는 가맹본부의 불공정 행위에 대하여 투썸플레이스 문제 해결에 많은 도움을 주고 계시는 윤영덕 의원님과 전국 가맹점주협의회가 함께 공정위 신고를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신 분들을 소개하겠습니다. 항상 의뢰 보호에 앞장서고 계시며 최근 공정거래위원회뿐만 아니라 시도지사에게 가맹거래 불공정 행위에 대한 조사권 및 시정 권고권을 부여하여 불공정 거래를 근절하고 시장 효율을 높이고자 하는 법안을 발의해 주셨습니다. 윤영덕 의원님을 소개해 드립니다. 다음은 전국 가맹점주협의회 정종렬 자문위원장님 오셨습니다. 투썸플레이스 가맹점 대표자 협의회 김강두 회장님 모셨습니다. 투썸플레이스 가맹점 대표자 협의회 정성욱 서울지회장님 모셨습니다. 투썸플레이스 가맹점 대표자 협의회 회원 장준신님, 천선경님, 김치훈님, 강태영님, 김근식님, 민들레님 모셨습니다. 자, 오늘 기자회견문은 투썸플레이스 가맹점 대표자 협의회 김광구 회장님께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투썸플레이스 소개장을 맡고 있는 김광구입니다. CJ 푸드빌에서 두 번의 사모펀드를 거치는 과정에서 본사는 1조 원이라는 가치로 성장하고 있지만 가맹점은 해마다 수익이 감소하는 역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2018년을 기준으로 소비자 물가를 반영한 당사자들의 매출액을 비교해보면 더욱 명확히 알 수 있습니다. 물가지수를 반영한 본사의 가맹사업 관련 매출액은 18년 2,687억에서 21년 3,981억으로 계속 가파르게 성장하고 있고 점포수 역시 2018년도 1067개에서 2021년 1462개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가맹점주들의 연평균 매출액은 오히려 2019년부터 계속해서 감소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본사가 정보공개서를 통해 기재한 차액가맹금 정보를 보면 가맹점의 평균 매출액 대비 평균 차액 가맹금이 지급 비율을 2019년도 3.6%에서 2020년도 7.5% 수준으로 급등하였습니다. 본사가 얼마나 원부자재 가격을 인상하고 물류 공급을 받도록 강제하는지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점주들은 이러한 본사의 약탈적인 이익 추구 행위 외에도 각종 불공정 거래로 인해 고통받고 있습니다. 본사는 자신들이 MMS 쿠폰을 발행하면서도 가격이 인상되면 그 인상분에 대한 차액금을 가맹점에서 부담토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환경부와 환경보호란 명목으로 일방적으로 협약을 체결한 후 텀블러 할인 비용 300원을 가맹점에 전가시키고 있습니다. 심지어 탄산수, 시중에서 쉽게 구매할 수 있는 오레오 과자 등
본사로부터 구입하지 않는다고, 개별적으로 구입했다고 내용 증명을 받는 등 지속적인 압박을 받고 있습니다. 상황이 이런데도 본사는 점포수를 계속 확장시키고 있으며 2,000개까지 확대하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가맹사업은 검증된 비즈니스 모델을 판매하는 것이고 수익성이 담보되어야만 지속가능한 가맹사업을 영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모펀드는 단기적 경영성과에만 매몰되고 가맹점의 수익성은 아랑곳하지 않은 채 인근 가맹점의 내추럴하게 빤히 보임에도 불구하고 무분별하게 출점하고 있습니다. 원부자재 공급 가격을 인상하여 현금을 창출하며 재무성과를 제고하는 데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번 강력하게 호소합니다. 본사는 가맹점을 자신들의 재무목표 달성을 위한 수단으로만 보지 말고 동반 성장할 수 있는 검증된 가맹점 모델을 만들고 이를 통해 지속가능한 가맹사업을 유지할 수 있는 파트너로 생각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네, 다음은 투썸플레이스 사건에 대한 윤영덕 의원님의 투썸플레이스 및 사모펀드 문제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촉구하는 말씀 듣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광주 동구남구가 국회의원 윤영덕입니다. 지금 옆에 힘들게 들고 계시는데요. 이게 소위 말하면 본사가 가미하고 있는 필수 물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어떤 것들이 브랜드 가치를 유지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들인지 아마 기자님들이나 국민들께서 잘 판단하실 수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가맹본사가 지속가능한 성장을 하기 위해서는 가맹점을 함께 성장하는 경제 공동체로 생각해야 합니다. 그렇지만 가맹본사는 가맹점을 본사의 이익 추구를 위한 유통 단계로만 생각하면서 각종 불공정 행위가 근절되지 않고 있습니다. 허위 과장 광고로 가맹점을 모집하고 이후 가맹점의 각종 비용을 전가하면서 이윤을 추구하는 이러한 가맹본사의 모습은 우리 사회에서 이미 낯선 모습이 아닙니다. 또한 선진국으로 진입했다고 자부하고 있는 대한민국의 부끄러운 자화상이기도 합니다. 특히 투자 목적으로 가맹본사를 인수하는 사모펀드 폐해가 심각합니다. 오늘 오신 점주님들께서 운영하시는 투썸플레이스 역시 가맹본사가 사모펀드에 두 번 매각되면서 본사 이익은 대폭 늘었지만 가맹점의 수익성은 급격히 악화되었습니다. 공정위는 사모펀드가 소유한 가맹본사에 대한 직권조사를 통해서 거래 관행을 살피고 불공정 거래 행위가 있는지 집중적으로 조사해야 할 때입니다. 이제는 달라져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기자회견에 함께하신 점주님들과 함께 삐뚤어진 투썸플레이스 본사와 가맹점의 관계를 반드시 바로잡겠습니다. 공정위가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살펴나가겠습니다. 더불어 불공정 행위가 시정될 수 있도록 이번 국정감사를 통해서 사안을 면밀하게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투썸플레이스 가맹점 대표자 협의회 정성욱 서울지회장님의 사례 발표가 있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투썸플레이스 점주협의회 서울지회장 정성욱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과도한 물류비, 모바일 쿠폰 차액 가맹점의 전가, 무분별한 강제 품목, 가맹점의 텀블러 할인 비용 전가, 물품 구매 카드 결제 불가, 근접 출점으로 인한 가맹점 피해, 본사의 판매 가격 결정권 통제 등 여러 가지 문제점 해결과 광고판 쪽 사전 동의제 정상적인 투표와 공개, 상생협의체 구성 등 요구사항으로 가맹점주들은 집단 분쟁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본사는 권자 품목을 사실상 강제하고 있으며 강제 품목은 기준도 없이 무분별하게 지정하고 있습니다. 예로 진동벨은 권장 품목인데도 업체 리텍에 연락하면 본사에 연락하라 하고 본사 SC를 통해서만 구매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강제 품목입니다. 유통기한 스티커와 해동 스티커. 본사 공급가 229원, 시중가 123원입니다.
빵 집게 스패츌라, 빵 집게 봉사 공급가 16,280원, 시중가 4,400원입니다. 아이스크림 스쿱 본사 공급가 9,350원입니다. 시중가 4,300원입니다. 블랙 일회용 스푼과 블랙 일회용 나이프입니다. 그냥 일반 나이프, 일반 스푼입니다. 본사 공급가 3,300원, 100개 단위입니다. 본사 공급가 3,300원, 시중가 2,800원입니다. 일회용 나이프는 본사 공급가 330원, 시중가 2,100원입니다. 오레오입니다. 본사 공급가 7,860원, 시중가 5,300원입니다. 배달 전용 매직 랩입니다. 본사 공급가 67,804원, 시중가 53,260원입니다. 이처럼 매장이 증가하고 매출 증가한 만큼 구매력이 상승해 구매 단가는 당연히 낮아짐에도 오히려 시중가보다 훨씬 비싸게 공급받고 있습니다. 탄산수는 동일 제조사 1화, 탄산수 100% 같은 성분임에도 투썸 로고 표시하여 강제 품목으로 지정되고 있습니다. 심지어 투썸 로고가 없는 일반 초정탄산수가 혼용 출고되고 있습니다. 시중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오레오, 강제 품목으로 지정해서 내용 증명을 보낸다는 내용입니다. 또한 지나친 근접 출점으로 인해 가맹점들은 지금도 피해를 보고 있으며 현재 전체 매장수 약 1,500개가 넘어선 상황에서 근접 출점은 점점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정보공개서에서 영업거리가 300m로 표시했지만 본사는 네이버 지도에 영업구역 표시하여 100m 이내 영업구역이 해당 안 된다며 길 건너편에 서로 마주보는 곳까지 출점하고 있습니다. 본사는 가맹점의 물품 대금에 대하여 카드 결제를 불허하고 현금 이체만 받고 있습니다. 전체 매장이 카드 가맹점인데도 불구하고 본사는 여신 전문 금융법을 위반하고 물품 대금 카드 결제를 허용하고 있지 않습니다. 본사의 지나친 가격 구속과 불공정 행위도 문제입니다. 종이백은 본사에서 210.1원에 공급받아 가맹점에서 심지어 100원에 판매하고 있으며 무상봉투라는 명목으로 100원에 공급받고 있는 무상봉투입니다. 무상봉투라는 명목하에 100원에 공급받고 있는 봉투는 심지어 무상으로 저희가 고객한테 제공해야 됩니다. 가격 결정권이 가맹점에 있는데도 본사는 이를 허용해 주고 있지 않습니다. 2023년 7월 개정 가맹사업법에 의거하여 실시 중인 행사 찬반 투표는 본사에서는 본사 담당 영업사원들까지 찬반 투표율을 실시간으로 볼 수 있고 심지어 초기화시킬 수 있습니다. 가맹점주는 투표 후 자신의 찬반 여부도 볼 수 없고 가맹점주가 반대 의사를 나타내면 본사에서는 왜 반대를 하느냐, 반대하는 이유가 뭐냐, 불이익이 생길 수 있다는 뉘앙스로 협박 아닌 협박을 하고 있으며 투표의 결과를 영업기밀이라는 이유로 정확하게 알려주고 있지 않습니다. 최근에 미투표 진행, T우주 할인 행사 연장권에 대해서 진행 전 수차례 가맹점주의 의사를 묻고 실시하라는 요구를 담은 공문까지 보냈으나 본사는 이를 무시하고 투표 없이 행사를 진행한 건도 있습니다. 투썸플레이스는 전체 프랜차이즈 중 초기 투자비가 가장 많이 들어가는 브랜드 중 하나입니다. 그만큼 각 가맹점주들이 브랜드를 선택하기까지 많은 고민과 더불어 안정적인 수익을 보장받을 거란 기대감에 시작하는 브랜드이기도 합니다. 상황 개선을 위해 마진율 개선은 수차례 본사를 제기하고 사정하였으나 본사는 여전히 가맹점주들의 눈물을 외면하고 있습니다. 자체 생산 중인 원두 케이크류를 제외하고 시중에서 구매할 수 있는 물류 마진인 차액 가맹금이 동종업계 기준 평균 3.6%인 반면 투썸플레이스는 그 두 배가 넘는 7.65%입니다. 여기에 로열티 3%까지 추가되어 10% 이상의 기본 마진을 본사가 가져가고 있으며 동종업계 가장 비싼 품목들을 공급받기에 더욱 힘들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가맹점의 마진은 매년 감소하고 있습니다. 물가와 관련된 부분이라 내색할 수는 없지만 가맹점을 어렵게 하는 부분입니다.
높은 초기 투자비와 타 브랜드 대비 많은 인력이 투입되는 투썸플레이스의 특성상 지금과 같은 불경기 하에는 경영난에 허덕일 수밖에 없고 한계에 내몰린 점주들도 많은 상황입니다. 투썸 가맹 점주들도 단지 더 큰 투자금과 대출 이자를 감당하며 매장을 운영하는 소상공인일 뿐입니다. 본사와의 상생으로 매장이 최소한의 운영이라도 유지될 수 있도록 투썸 가맹점의 어려움에 관심을 가져주시고 실질적인 해결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투썸플레이스 사건 전개 과정과 문제점에 관련하여 전국 가맹점주협의회 정종렬 자문위원장님 말씀 듣겠습니다. 예, 투썸플레이스 사건은 2019년에 사모펀드로 매각된 이후에 이런저런 상황이 다 악화됐습니다. 이를 악화된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서 점주님들이 이제 공사와 대화를 진행을 했는데 사실상 거의 합리적인 해결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2023년 2월에 경기도 가맹석거래 분쟁조정협의회 분쟁조정을 신청을 했고 최근에 이제 결렬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공정신고에 이르게 되었고 이 공정신고에 이르게 된 가장 핵심적인 사실을 몇 가지 좀 짚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허위 과장 문제입니다. 여러분들 그 점주님들이 이제 물건을 팔면 가장 여기서 중요한 게 원가율이 중요합니다. 다른 것들은 거의 뭐 고정비 성격이 워낙 강해서 원가율에 따라서 수익률이 결정이 되는데 이 원가율에 대해서 투썸플레이스 본부는 본부에서 지급하는 원가율만 제시하고 가맹점에서 별도로 사서 써야 되는 원가율을 별도로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이게 사실상 한 2.4% 되는데 2.4%면 적어 보이죠. 근데 점주님들 평균 수익률이 10%가 제대로 되지 않습니다. 여기서 2.4%는 전체 수익 한 24% 이상의 영향을 미치는 거죠. 이거를 은폐해야 했고, 그 다음에 또 그렇게 정부 얘기하는 수익률 자체도 실제는 42% 정도인데 38%라고 제시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 둘을 합치면 원래 점주님들이 가져가야 되는 수익률이 거의 미미해지거나 없어지겠죠. 그 결과로 지금 점주님들의 상당수가 적자입니다. 그 겉에 밖에 돌아다니다 보시면 투썸플레이스 나름대로 괜찮고 번듯한데 실제 속은 썩어가고 있는 모양새인 겁니다. 그 다음에 요즘 그 코로나 이후에 원포장 가격 대단히 올랐습니다. 오르고 또 물가 안정책을 정부에서 취하고 있어서 여기에 이제 따르겠다고 하면서 본사들이 판매 가격을 어느 정도 고정시키고 있습니다. 올리지 못하게. 근데 뭐 인정합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본사가 공급하는 본사에 대해서 1차 소비자는 점주님들입니다. 그래서 본사 원래는 취지가 물가 인상을 억제하는 취지는 본사가 점주님들한테 공급하는 공급가를 올리지 말라는 취지인데 자기들이 공급하는 공급가는 다 한 20에서 30% 올리고 점주님들이 소비자한테 판매가는 인상시키지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점주님들 수익이 거의 사라지겠죠. 그래서 이런 형태는 원래 가격 부속의 불공정한 행위로 오일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 카드 결제 하시죠? 요즘 매장들에서 카드 결제 하는데 세상에서 다 하는 카드 결제를 우리 점주님들만 못하십니다. 그래서 요즘 카드 결제 못하게 하는데 없잖아요. 그거 받지 않으면 처벌될 수도 있습니다. 여신정보공유법 19조 위반으로. 근데 본사는 받지 않고 있어요. 이 사이에서 그 유동성 문제하고 전체적인 어려움들이 신용 문제가 생기게 되죠. 그래서 이거는 불이익적인 불공정의 소지가 강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 아까 잠깐만 얘기하셨던 이 중에 어떤 게 정말로 본사에서 사야만 하는 필수물일까요? 상품이나 용역의 공인성에 핵심적으로 관계되는 것들이 있을까요? 거의 없죠. 그렇잖아요. 이런 것들을 본사에서 사도록 하고 강요하고 사지 않으면 이런저런 내용 증명 등의 통제를 하는 형태는 거래 상조항 속의 전형적인 형태입니다. 그 다음에 요즘 떠들썩하죠. MMX 쿠폰들 신유형의 지급 결제 수단이라고까지 얘기합니다. 투썸에서 한 40에서 60% 전체 결제 중에 이 정도가 MMX 쿠폰 결제인데 이 쿠폰 인상가가 쿠폰이 이제 한 5년 전에 한국도 쓰잖아요, 그죠? 그러면 물건가가 엄청나게 올라갑니다. 심한 건 한 40% 인상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특히 코로나와 겹치면서 이 인상가를 전부 다 가맹점주에게 떠넘기고 있습니다. 점주님들이 살 수가 없겠죠. 이건 불이익적인 불공정이라고 오일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판촉 아까 얘기를 하셨는데 우리나라 광고 판촉 문제가 하도 문제가 돼서 작년에
광복회장 사전동의대가 됐습니다. 투표를 하라고 하고 있어요. 근데 그 투표 참 희한합니다. 아니 그 공개 투표면 같이 공개를 해야 되고, 그죠? 비밀 투표면 다 양자 다 비밀이어야 되는데 본사한테는 공개되고요. 점주한테는 비밀 투표입니다. 우리 이게 60년대에는 이런 투표가 있었죠, 그죠? 네, 있었겠죠. 근데 지금 2023년에 대한민국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거는 가맹사법에서 금지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12조 가맹사법 12조 6에서 광고파적 사전 동의대 위반되는 내용입니다. 그다음 변절출전도 불이익적인 불공정 행위가 되는데 크게 한 6가지 정도인데 이걸 중심으로 이번에 이제 신고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공정위에서 엄정하게 조사해서 꼼꼼한 조사를 통해서 엄정한 대처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자, 이상으로 기자회견을 마치겠습니다. 공정위에서는 이 사건을 계기로 가맹사업에서 사모펀드 문제와 가맹본부의 불공정 행위에 대해 심도 있는 조사로 더 이상 가맹점주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